말도 안 돼. 과일? 이런 사막 한가운데서 과일을 어떻게 키워? 정말 황당하네. 그냥 과일이 아닙니다. 살면서 딱 한 번 맛본 환상의 맛이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모래바닥에서 그걸 어떻게 키우거냐고요, 얘. 여기는 뜨거운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저기 말다툼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멜리아 베넷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조용하고 편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죠.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며 전통적인 농업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늘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했어요. 저는 그런 생활이 좋았어요. 뭐가 일어날지 알 수 있고 안정감이 느껴졌거든요. 매일 아침 저는 우리 작은 마을의 조약돌길을 따라 연구소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늘은 대부분 흐렸지만 부드러운 바람이 나무들을 차분한 리듬으로 흔들고 있었죠. 저는 제 일을 즐기고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식이 자랑스러웠어요.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고 우리의 오래된 농업 방식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죠. 많은 것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던 평범한 어느 날 놀라운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 했어요.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는 뜨겁고 건조한 사막 한가운데서 작물을 재배할 계획이었어요.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걸까요? 전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첨단 기술을 사용해 사막에 스마트 농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건 제가 무시할 수 없는 모험의 부름이었습니다. 여러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사막은 영국의 푸른 들판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는 항상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 최고라고 믿어왔고 척박한 사막에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는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물이 부족하고 열기가 극심한 곳에서 맞닥뜨릴 도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쿵쿵 뛰고 있었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제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니 이 프로젝트가 더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시스템 아래에서 자라는 끝없는 작물주를 상상하고 있었죠. 과학이 자연과 놀라운 방식으로 만나는 장소를 그려보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꿈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모험과 세상을 바꾸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좋아했었죠. 아마도 이게 제가 위대한 모험의 일부가 될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도 항상 조용한 방식으로 용감했던 제 모습이 기억났어요. 지금도 약간 무섭긴 했지만 용기도 느끼고 있었죠. 저는 그 부름에 응하기로 결심했어요. 제 일상이 바뀌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꾸리고 익숙한 삶을 뒤로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눈이 닿는 한멀리 펼쳐진 황금빛 모래의 광활한 사막을 상상하고 있었죠. 밝은 태양, 맑은 푸른 하늘, 그리고 저를 맞이할 강하고 건조한 바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배울 것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고 미지의 세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을 떠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슬픔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제 고향을 사랑했고 부드러운 비와 푸른 들판이 그리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 모험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농업 방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제 작업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식량을 재배할 수 있을까요? 그날 창가에 서서 곧 떠나게 될 익숙한 세상을 바라보며 강한 결심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도전에 용기를 갖고 맞서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모험의 부름은 단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회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성장하고 항상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사우디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뜨거운 햇살과 넓게 펼쳐진 황금빛 모래 언덕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 숨은 가능성을 저 역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함께 어우러진 채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영국의 연구실이 아니라 첨단 스마트팜이 구축될 사막 한복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스마트팜 건설 현장에 도착하자 저는 기술자들과 현지 관리자분들께서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이 척박한 환경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힘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어떤 작물을 심을지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딸기였습니다. 영국 딸기도 맛이 좋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스마트팜으로 딸기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딸기는 그 맛이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고, 상큼하고 달콤한 맛이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딸기는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미래의 성공과 도전의 상징으로 느껴졌습니다. 스마트팜 현장을 둘러보면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도로 자동화된 시스템이 온도와 습도를 세밀하게 조절하고 물 재활용 시스템이 정확히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딸기가 자라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기계와 센서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제 결정이 옳았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막의 한국 딸기를 심기로 한 그날의 결심이 이곳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다른 동료분들께서도 함께 작업 계획을 세우시며 딸기를 심을 구체적인 위치와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셨습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 하더라도 자연 앞에서는 작은 생명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희 모두가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딸기는 작지만 단단한 뿌리와 밝은 붉은 열매로 많은 분들께 큰 기쁨을 주는 과일입니다. 저는 이 딸기가 사막에서도 그 특별한 맛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팜의 한 구석에 직접 딸기 모종을 심는 순간 제 마음속에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종의 작은 잎들이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오직 도전과 결단의 기쁨만이 남았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제 손에 닿은 토양은 차분하게 제게 변화를 속삭이는 듯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딸기는 앞으로 이 척박한 땅에서 빛나며 이곳에 새로운 이야기를 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이 결단이 단순한 농작물 선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며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의 상징임을 느꼈습니다. 이곳 사막의 끝없는 모래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한국 딸기는 새로운 미래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제 안에 자리 잡은 꿈과 함께 한 걸음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막에서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걸 금방 배웠어요. 매일 새로운 시험이 찾아오고 있었죠. 태양은 너무 강렬해서 마치 길목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았어요. 바람은 세차게 불고 있었고 때때로 피부를 찌르는 작은 모래알들을 몰고 다니고 있었죠. 소중한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첨단 온실이 혹독한 환경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때로는 극심한 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기계들이 멈추기도 했어요. 센서가 고장나고 물 파이프가 터지고 냉각 시스템이 종종 꺼지곤 했죠.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제 기술과 인내심을 시험하는 큰 도전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곧 이런 도전들을 혼자 마주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팀원들이 제 가장 큰 동료가 되어주고 있었죠. 조용하고 똑똑한 엔지니어인 이준호는 항상 장비가 왜 고장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저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모든 기술 장치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죠. 천천히 시스템이 작동하게 만드는 작은 세부 사항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성격은 우리 팀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사실 이준호 씨와의 첫 만남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온 뒤 스마트팜 프로젝트 현장에서 처음 이준호 씨를 만난 날 제 안에서는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유치원에 다닐 때 한국인 남자애가 저를 괴롭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쁘게 하고 간 날이면 하나도 안 예쁘다고 놀렸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으며 같이 쓰는 책상에 금을 그어놓고 넘어오면 다 자기 거라고 해서 제가 아끼는 연필도 가져갔어요. 당시 저는 그 행동에 많이 상처받았지만 나중에 그 남자애가 사실은 저를 좋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유치한 방식으로 제 관심을 받고 싶어 했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미안했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으며 그때의 복잡한 감정을 떠올릴 때마다 아직도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 남자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마트팜 현장에서 이준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외모와 태도가 어쩐지 그 옛날 그 남학생을 닮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준호 씨의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정말 꼭 필요한 동료가 되었지만요. 또 다른 강력한 동료는 이곳 사막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지 관리자 살림 알라시였어요. 살림 알라시는 이 험한 땅에서 자라 이곳의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었죠. 그는 사막만의 방식과 비밀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수세대에 걸쳐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이 오래된 아이디어들은 사막에서 잘 작동했고 물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의 안내로 현대 기술과 고대의 지혜를 함께 활용하는 법을 배웠죠. 그의 실용적인 접근법과 이 땅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 팀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많았어요.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작동하지 않아서 기계를 고치거나 고장난 시스템을 수리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잃곤 했죠. 모든 실패가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고 우리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자주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사막은 너무 가혹해서 작은 실수 하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죠. 때로는 압도되고 두렵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준호와 살림 알라시를 바라보면 그들의 눈에서도 같은 결의를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노력과 끈기는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계속 노력하도록 저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력한 모래폭풍이 우리 현장을 강타했어요. 바람은 울부짖고 모래는 우리 주변을 휘감으며 온실의 유리를 깨뜨릴 듯 위협하고 있었죠. 저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섞인 마음으로 폭풍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았죠.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해온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가 배웠던 모든 어려운 교훈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설치해둔 비상 시스템을 작동시켰어요. 이준호는 재빨리 센서 측정값을 확인하고 있었고 살림은 모든 보호 장벽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있었죠. 함께 폭풍이 밖에서 계속 몰아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신중한 준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폭풍이 마침내 지나갔을 때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직면한 모든 시험, 우리가 극복한 모든 도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힘든 나날들은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었어요.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가장 어려운 도전조차도 좋은 친구들과 신중한 계획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실패가 성공을 향한 한 걸음이라는 것과 팀워크가 사막의 강력한 힘과 같은 가장 사나운 적도 그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도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시련을 통해 저는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서 우리의 임무를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시험에 직면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배우고 개선하고 우리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의 매일매일 저는 제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다음에 무엇이 올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야근을 하다가 연구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퍼뜩 잠에서 깨어나 보니 어깨에는 누군가의 연구복 가운이 걸쳐 있었고 책상 위에는 조그만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깜짝 놀라 손을 뻗어 꽃을 들여다보니 곁에 붙어있던 메모지에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아멜리아 보세요. 딸기꽃이 피었어요. 당신이 애써서 키운 싹에서 이제 꽃이 피었다고요.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준호. 그 글을 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들끓었어요. 물론 딸기꽃이 피었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왜 꽃을 직접 꺾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이준호 씨에게 따졌습니다. 이준호 씨, 딸기꽃은 그대로 있어야 딸기가 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뭘 배웠냐고요? 꽃을 꺾으면 결국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저의 목소리는 화가 나서 떨렸고 그 순간 연구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일 먼저 저에게 보여주려 한 그 마음은 고맙지만 다음부터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준호 씨는 얼굴을 붉히며 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말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희는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서서히 저의 화도 풀렸죠. 그날 이후 어쩐지 낯이 익은 오래된 연필이 하나 제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한국 딸기의 첫 수확을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혹독한 사막의 열기와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의 노력이 쌓여온 결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겪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작은 성공들이 모여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스마트팜 안에서는 정밀한 온도 조절과 물, 재활용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며 작은 딸기 모종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서부터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곳 사막에서도 한국 딸기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첫 딸기가 수확된 날 현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저희 팀은 긴 시간 동안의 노력을 기념하며 수확한 딸기를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특별한 손님이 도착하였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께서 현장에 직접 참석하신 것입니다. 국왕께서는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한국 딸기의 소문을 듣고 그 맛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국왕께서 현장에 발을 들이시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국왕께 딸기를 정성껏 준비해드렸고 국왕께서는 한 입 물어보시더니 곧 눈가에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사막의 딸기라니 기적이군요. 이 딸기의 맛은 정말 놀라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국왕의 칭찬 한마디에 저는 물론 모든 팀원들이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왕의 감동 어린 한마디는 우리의 오랜 노력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으로 딸기를 먹어보았어요. 와, 이 한국 딸기 진짜 맛있어요. 입에 넣자마자 상큼한 과즙이 톡톡 터지면서 달콤함이 퍼지더라고요. 부드러운 식감이 너무 좋아서 마치 봄날의 햇살을 한 입에 담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딸기 중에서 이 딸기는 단연 최고인 것 같아요.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덕분에 맛이 더 신선하고 풍부하게 느껴졌어요. 이 딸기를 먹으면서 우리 팀의 노력이 얼마나 멋진 결실을 맺었는지 실감했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딸기를 수확한 것이 아니라 꿈과 열정이 현실이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자란 딸기는 사막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풍부한 맛과 영양을 자랑하며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온전히 입증해 보였습니다. 또한 국왕의 감동스러운 말씀은 국제사회와 현지 정부에 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기술이 이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저녁에는 국왕께서 특별히 성대한 파티를 준비해 주셨어요. 가수들도 오고 맛있는 음식과 술이 가득했죠. 축하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알-라시께서 다가오셨어요. 알-라시는 아랍의 전형적인 미남이었어요. 품위 있고 상냥한 성격에 집안도 좋고 엘리트답게 격식을 갖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평소에도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팀원들 사이에서도 큰 신뢰를 받고 계셨어요. 그날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서로의 노력과 성과를 기념하며 웃음이 넘치는 가운데 알-라시께서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아멜리아님, 제가 오래 고민한 끝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멜리아님을 좋아합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함께한 팀원 사이에서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저는 마음 한켠에서 기대감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저의 네 번째 부인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터져나왔을 때 분위기는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제안에 저는 잠시 멍해졌고 화가 나면서 허탈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네 번째 부인도 유일한 부인도 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영국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팀이고 그동안 쌓아온 우정을 생각해서 그런 제안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 순간 알-라시께서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진심 어린 고백과 동시에 그 어처구니 없는 말에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이준호 씨가 우연히 목격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못 본 척하고 파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는 제 뒤를 따라오더군요. 그는 팀원들과 함께 신나게 건배를 하며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잔을 부딪히며 아파트라는 노래를 부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분위기 속에서 한국식 폭탄주도 만들어 마시는 등 술게임을 즐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저는 알-라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속상했는데 이준호 씨는 어쩐지 즐거워 보였어요. 그는 동료들과 즐겁게 웃으며 술잔을 높이는 모습을 보니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어 갔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 한켠이 차갑게 식어버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팀원들이 신나게 즐기는 사이 저는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휘말렸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너무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찍 귀가해버렸습니다. 며칠 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에 한 장의 사진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화면을 열자 딸기밭 한복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준호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연스러운 포즈로 서 있었고 화면 하단에는 짧은 메시지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면 사진으로 보내라는 제 말에 응답하는 듯 내 마음이 보이나요? 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우면서도 묘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준호 씨가 그토록 담담하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보낸 이 사진 한 장에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잠시 핸드폰 화면을 응시하며 이 사진이 제게 전하는 메시지를 곱씹었습니다. 내 마음이 보이나요? 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아마도 이준호 씨가 무심코 던진 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이 멋진 여정과 그 속에서 피어난 소중한 인연들을 되새기며 마음 깊이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도전과 실패 속에서 배우고 성장한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한 과일 수확을 넘어 우리 팀의 헌신, 협력,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낸 결실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첫 딸기 수확의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며 저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강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딸기가 이 사막에서 큰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임을 믿으며 저는 그 기적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해서 사막 한가운데서 꽃을 피워낸 영국인 아멜리아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힘을 체감하신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